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종가상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었습니다. 1000포인트.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 네. 앞으로 이 코스닥 이 중소형주들이 엄청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자, 코스닥이 보시면 3월 초에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거의 N자형 패턴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1000포인트를 넘어섰죠. 자, 이 100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이 연봉입니다. 이 봉 하나가 1년치요. 1년치인데 그동안 자, 2000년도 이후에 종가상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던 적이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년 만 처음.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 코스닥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라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코스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업종이 어떤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왜? 반도체가 핵심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오늘 뭐 SK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자, 2차전지 소송 합의를 하면서 자, 2차전지가 오늘 강하게 상승했죠. 자, 2차전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기다.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네,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된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도 올라오고 있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디지털 뉴딜인가요? 디지털 뉴딜에 이 게임 업종이 들어가 있죠.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놀 BT라고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시총 낮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업종을 보시면 자, 반도체, 2차전지, 게임, PT. 자, 이런 업종들이 업종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차전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도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바이오 쪽은 참 이게 실적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 거의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 그래서 바이오도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를 사기 전에 이 회사에 뭐 핵심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자,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자,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임상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나 대단한 건지 요거를 잘 보시고 해당 기업이 아직 주가가 급등하기 전이다, 아직은 바닥권에 있다고 하면은 중장기 투자해볼 만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적자인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업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플러스 게임입니다. 자, 5G는 최근에 좀 약세를 보고 있죠. 5G.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겠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자 태양광이 있을 것이고, 태양광, 풍력 있죠. 예. 자, 요런 업종이 지금 핵심 주도 업종입니다. 자, 오늘은 그 2차 전지하고 자, 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갔죠. 반도체는 좀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자, 이 주도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했다 쉬었다 상승했다 쉬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좀 쉬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쉬었다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이 석유가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산업의 쌀이 반도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도 못 만들죠. 지금 IT 기기도 지금 못 만들고 있죠. 지금 차도 못 만들고 있죠. 예? 다양한 산업에서 이 반도체의 그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도체가 조정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적과 추세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타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핵심 종목을 사서 묻어 놓으셔야 됩니다. 묻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꼭 명심하신 다음에 꼭 투자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코스닥은 이렇게 강세인데 반면에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약세죠. 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3인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약세였죠. 그리고 이 종목 중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좀 강세 보였고, 대부분 보면 좀 대부분 약세였죠. 그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그 배터리 합의 때문에 15% 급등했고,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 배터리 합의금이 2조죠. LG화학은 2조를 받는 수혜자입니다. 근데 0.6%밖에 상승을 못해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피해자입니다. 2조를 배상을 해야죠. 근데 11% 급등합니다. 되게 웃기죠. 네, 이런 것만 보면. 근데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은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당장은 2조가 피해가 되겠지만, 자, 앞으로는 이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면 LG화학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이렇게 2조나 원래 최초에 이제 소송을 걸 때 LG화학이 제시한 금액이 수천억이었다 하더라고요. 수천억. 근데 SK이노베이션이 불복을 했죠. 난 못 준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제심판, ITC인가요? 국제사법심판까지 왔죠. 그래서 너네들 SK이노베이션 너네 영업비밀 침해한 거 맞다 라고 했고, 지금 자, 바이든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전이었죠. 근데 자,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이 수천억으로 막을 돈을 결국에는 2조를 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초기에 많이 막았다고 하면 수천억이 끝났을 일을 지금 2조까지 부풀렸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참 주식이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이 올랐죠. 대부분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자, 강하게 상승하면서 자, 천스닥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 요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자, 코스닥 이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 그 업종만 보셔도 됩니다. 다른 업종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업종들 다 살 수도 없고요. 너무 많이 종목을 산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 관심 있었던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를 지금 직접 챙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등의 자동차 회사 등의 총 19개 회사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라고 하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업들에게 주문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 라인, 반도체 증설해라.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증설해라. 왜? 지금의 쇼티지,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설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IT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에 이미 엄청나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차량용 반도체 돌려라?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 라인 증설해라 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이거 확대해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게 내년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열리죠. 내일 새벽에 이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쪽은 저는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악재인데 미국에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에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죠. 그래서 이 중국 공장이 초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단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패권 전쟁이 이어서 패권 전쟁.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패권 전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요. 지금 지금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의 핵심입니다. 핵심. 반도체가 첨단 무기에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산업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국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미국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이 사이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지금 당장은 미국이 워낙 센데 시장 규모, 내수 시장만 보더라도 중국이 엄청 큽니다.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경영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이 되게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단기 악재로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정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환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시장 침투율이 5% 전후나 됐나요? 전기차가. 아직도 성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조정을 할 때 이거는 포기할 업종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중장기로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도 벌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개선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보시면 기아 자동차죠.
자동차. 포스코 철강. 그리고 뭐 금호석유, 화학. 현대차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IT. 그 다음에 카카오 인터넷. 하나솔루션, 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죠. 그리고 네이버도 인터넷이고.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 네. 그리고 IT죠. 여기 뭐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왔는데 여기도 엄청 좋습니다. IT. 그 다음에 뭐 철강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있죠. 예. 요런 업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실적이 자, 급증하는 이런 업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런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업종들, 이런 쪽을 관심 가지시고,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예, 지금은 단타할 때 아닙니다. 단타할 때 아닙니다. 예, 중장기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 있었던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게임즈.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자, 유튜브 영상에서 집중 분석한 적이 있죠. 네. 게임즈도 이제는 지켜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자, 상장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상장했을 때 제가 너무 시끄럽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89,000원까지 찍고 42,000원까지 왔어요. 거의 마이너스 50% 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조정을 합니다. 이게 자, 10월 중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지금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를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모습이 보면 이제는 천천히 저점이 높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요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방 갭상승이 탁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또 그 유튜브에서 분석했던 펄어비스도 이 카카오 게임즈하고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죠. 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이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시젠이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또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젠이 이렇게 반등했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 2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15배나 무려 15배나 급등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 봐야 얼마가 될까요?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죠. 백신을 접종하고,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15배나 급등. 자, 이게 시세가 이렇게 한번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개월? 최소 몇 개월? 최소 몇 년을 못 갑니다. 제가 경험상. 지금 시즌도 보시면 8월 초에 고점 찍고 지금 몇 개월인가요? 한 9개월 가까이 됐나요? 9개월 가까이를 지금 못 가잖아요. 계속. 이런 종목들은 단계 좀 반등한다고 해서 자, 진입할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 2차전지 첨보. 제가 이거 포기하지 말라 했죠. 지금 첨보 지금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자, 2차전지.
딱 강합니다. 강하고 LNF 이게 2차전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가네요. 신고가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자,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자 그동안 오래 조정을 했죠. 얘도 보면 자 1월 11일 날부터 조정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5% 30% 가까이 빠지죠. 예,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방에 튀어오르는 한방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조정들을 잘 견뎌내시면 계속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매도를 안 하는 게 저는 잡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오늘 그 LG 화학하고 예, 합의 때문에 좀 단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다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APTC,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집중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계속 가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 GST,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 GST도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오늘 급등했고, 그 다음 PSK, 이것도 조정을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에 또 가죠. 예? 제가 이때 말씀드렸나요? PSK를 결국에는 이때 이후로 한 몇 개월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N자인 패턴으로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또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도체 종목들 지금은 좀 장비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부품 소재는 좀 못 가는 편이 있는데, 자, 그 종목들도 기다리면 다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못 간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못 간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최소 몇 개월 후에 주가를 자 생각하면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주가가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는 이제 단기 꼭지를 찼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최강주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진입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학주도 이제 시세가 좀 지친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작년 3월달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상승했죠. 이 화학주도. 그래서 지금 지쳐서 지금 시세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오늘 좀 방세를 보이는데, 자, 조선주는 예전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그때는 엄청난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저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철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철강도 물론 경기 회복에 따라서 물론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미래를 이끌 성장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는 업종이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게임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는 그 개술력하고 임상 파이프라인이 뛰어난 기업들, 자, 요런 기업들 위주로 자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